안녕하세요. 사연을 전해드리는 한줄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제 곁에 없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신 후 3살 터울인 여동생과 어머니 이렇게 셋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엄마는 저희 남매를 위해 돈을 버셔야겠다며 시장 안에 작은 분식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가게를 나가셨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한테 화 한 번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이 있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에 항상 저희 손을 꼭 잡고 말하곤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너희는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넌 너희들의 길을 꼭 가야 한다고요.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지만 그 손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가게에 잠시 들렀는데 계산대 옆에 낡은 공책 하나가 보였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 공책 안에는 날짜별로 짧은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매출 28,000원. 이렇게 팔아서는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기 힘들 텐데 걱정이다 라고 써 있었고, 며칠 후에 쓴 내용은 아들이 반에서 2등을 해서 대견한 마음에 뭔가를 사주고 싶었는데 여유가 없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참아야지. 내가 아프면 안 되지라고 쓰여 있는 글을 보고 그날 저는 말없이 집으로 와. 그래도 남자라고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고 속으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저희 앞에서는 늘 웃고 계셨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제가 철이 든 줄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자고 제 스스로 다짐을 했었으니까요. 학교 수업을 마친 오후 어느 날 학원을 가기 위해 교문을 나서는데 평소에 그리 친하지 않던 친구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어디 좀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학원 가야 한다고 뿌리쳤지만 친구는 저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PC방이었어요. 안에 들어가니 친구들 몇 명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보고 옆에서 게임을 하던지 아니면 구경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볼수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리 잡고 앉아 친구에게 물어가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하던 게임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그 게임, 스타크래프트였어요. 그날 이후 집에 컴퓨터가 없었던 저는 학원을 빼먹고 친구들에게 적으로 러시아로 가자던지 오늘은 프로토스로 캐리어 뽑자며 학교가 끝나면 3, 4, 5 모여 PC방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공부는 뒷전이 되었고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전투가 끝날 때마다 고고를 외치며 환호하기 시작하면 정말 딴 세상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게임에 빠져들었어요. 당연히 기가 시간은 늦어졌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PC방에서 밤을 새우는 날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소년 시간 제한이 없었거든요. 2000년도 초에 탈선과 게임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PC방 영업과 청소년 출입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게임에 빠져 공부도 안 하고 살던 저는 대학을 포기해야 했고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미친놈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고
졸업 후에도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엄마도 동생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술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집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동생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집으로 오시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응급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큰 부상은 아니시니 우선 일반 병실로 옮길 거라는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저는 그때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를 쳐다보시는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강한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힘들어할까봐 아프셔도 내색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웃음으로 대신하신 거죠. 3일 후 엄마는 퇴원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공부에 다시 전념을 해서 조금은 늦었지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해서 만기 전역을 했고요. 대학 생활은 집에서 학교가 멀었기에 자취를 했는데 제 자취방은 친구들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처럼 게임에 빠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알바를 해야 하는 처지였는데도 저는 친구들과 술을 자주 마셨고 엄마에게 용돈이며 대학교 등록금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가끔 전화하셔서 집에 들려 반찬 갖다 먹으라고 하셨지만 핑계를 대며 안 갔고 점점 집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몇 개월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말쯤 되었을 때 여동생에게서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고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병명은 심근경색이라며 쉽게 말해 심장마비라고요. 급성으로 와서 힘들 것 같다는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오직 우리 엄마 어떡하냐고 중얼거리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 말에 따르면 엄마는 전날까지 멀쩡하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화장대 서랍에서 그때 그 낡은 공책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딸아, 너희가 내 아들딸이라서 나는 행복하다. 너희는 엄마보다 훨씬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 아들딸은 엄마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늘 너희를 믿는다.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끝까지 철이 없었던 걸까요? 왜 단 한 번도 엄마에게 괜찮냐고 묻지 못했을까요? 이제 저는 40을 훌쩍 넘겼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죠.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다가도 문득문득 엄마 생각이 납니다. 가끔 아이들이 짜증을 낼 때면 제 가슴이 아립니다. 철없던 제가 엄마에게 내뱉었던 그 무심한 말투와 너무 닮아 있어서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 낡은 공책은 지금 제 책상 서랍 속에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가끔 꺼내봅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운 공책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공책에는 엄마가 그러셨듯 아이들의 하루하루를 적습니다. 큰아이가 받아쓰기 만점, 엄마 아빠 닮아 똑똑하다. 작은아이가 넘어졌지만 울지 않고 일어났다. 너무 씩씩하다.
엄마처럼 저도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언젠가 제 아이들도 이 공책을 보게 되겠죠. 그때는 제가 엄마에게 못했던 말을 제 아이들에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엄마의 손길, 엄마의 기록, 엄마의 공책은 여전히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꼭 전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읽기였습니다.